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고2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모코찬입니다. 제가 다룰 문항은 10번, 17번, 21번, 25번, 30번 총 5문항으로 10번 문항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대충 살펴보면은 상수 ABC에 대해 함수,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를 바탕으로 A, B, C의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은 지금 파이에서 3파이까지 반 주기가 2파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의 절반이 2파이니까 주기를 4파이로 확정 지을 수 있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절대값 b파이가 4파이이기 때문에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최종적으로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인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4로 이제 a의 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값도 2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c는 이제 a sin bx의 그래프를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인데 원래였으면 최대값 2, 최소값 2를 가졌을 상황이 최대값 5, 최소값 1을 가지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되었기 때문에 c가 결과적으로 3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으로 최종적으로 3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어 5번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원에 대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12일 때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A 플러스 B의 값은 우선 이 아이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꿔주고 저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는 sin 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C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식이 있잖아요. sin A 여기 반지름의 길이 4라는 게 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n A 분의 A는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좀 바꿔서 보면은 8분의 A가 sin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구해주면은 8분의 B가 sin B고 8분의 C가 sin C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가 8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여기 이 삼각형의 둘레가 10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10이어서 즉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15번 문제는 함수 fx의 식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함수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2분의 a와 만나는 점을 bc라고 한대요. 근데 이때 abc가 정삼각형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실 abc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구하고 그리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A의 좌표는 Y축과 만나는 점이라 했으니까 0, A 코사인 0 플러스 A니까 2A가 될 거고 그다음 BC 어떤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은 두 함수가 같다고 하고 식을 풀었을 때의 그게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분의 a라고 했으니까 a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a가 2분의 a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 x값이 bc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a를 포함하고 있고 a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1은 2분의 1이고 코사인 3분의 2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코사인에서 3분의 2파이 또는 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x는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럼 c의 값이 여기 0을 기점을 하니까 c가 파이일 거고 b는 마이너스 파이고 2분의 a를 신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니까 각의 크기는 일단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는 90도겠죠? 이렇게 y축이고 여기 y는 이런 식으로 왔고 여기 y축이니까. 그리고 그럼 얘는 60도 30도가 되겠죠. 6분의 파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의 길이가 파이가 될 거예요. 얘가 2파이면.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얘는 2의 a 빼기 2a 빼기 2분의 a니까 2분의 3a. 그러면 비율을 통해서 얘가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지금 파이가 1인데 루트 3 파이가 2분의 3a예요. 그러면 a라는 거는 3분의 2 루트 3파이. 따라서 5번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그래프를 주고 있고 그리고 삼각형 OPQ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다 ST에 관련한 식들이 있고 그게 맞는지 참고식을 판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ST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ST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ST는 지금 삼각형 OPQ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즉 ST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t 곱하기 PQ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PQ를 보면 얘는 지금 로그 2x가 t니까 p는 2의 t제곱이 될 거고 q도 같은 원리로 4의 t제곱이 될 겁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PQ는 4의 t 빼기 2의 t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ST에 관한 식을 써왔으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니은은 아예 둘 다 그냥 대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디귿은 지금 t가 증가할 때 이 값도 증가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일반화된 식을 대입을 한 다음에 그 식을 뭐 최대한 정리를 해서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억 먼저 풀어볼게요. 기억은 그냥 t에 1을 대입해서 1이 나오냐를 보면 되니까 S1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2 1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지금 S2는 64 곱하기 S-2 이게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S2랑 S-2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S2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2 빼기 2의 2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16 빼기 4, 즉 12가 답이라고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16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 즉 16분의 3이 답이 되네요. 그러면 S-2 16분의 3에다가 64를 곱하면 12. 네, 왜냐면 4, 3, 12가 되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지금 이제 그냥 이 식을 넣어서 성립하냐를 보면 되는데 S-T분의 ST래요. 그럼 S-T분의 ST. 근데 결국 이제 분모 분자에 있는 형식이니까 공통적으로 2분의 1은 다 있을 거니까 사실 2분의 1 안 쓰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t 곱하기 4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얘는 t 곱하기 4의 t 마이너스 2의 t
얘도 t 지우고 마이너스 여기 넣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4의 t 마이너스 2의 t.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것만 보고 증가할 때 t가 증가할 때 이 값도 증가하는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을 좀 적절히 변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마 분모 분자에 둘 다 2의 t제곱을 곱하거나 4의 t제곱을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의 t제곱을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의 t제곱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의 t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사실 4의 제곱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t라고도 볼 수 있어서 플러스 2의 t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 얘는 4의 t제곱이니까 4의 2t제곱 마이너스 얘도 2의 2t로 보면 2의 3t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 2의 4t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묶어주면 2의 3t로 최대한 묶어주면 2의 t 빼기 1 하고 얘도 2의 t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럼 얘는 8의 t제곱 8의 t제곱은 이제 밑이 1 이상인 지수함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t의 값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17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y는 루트 x라는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 동경 OP가 있는데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 세타 값에 대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좋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는 루트 x, 이제 x가 0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워주고 여기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여기 p의 x좌표를 t라고 하면은 y는 루트 x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루트 t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원점이 오기 때문에 이 OP가 있고 여기 이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OP의 길이를 최종적으로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조건 중 그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공식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 두 개식을 연립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립을 해보면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어 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2가 나오게 되고 2를 아래식에 대입하면은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OP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탄젠트가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젠트 제곱 세타를 구해보면은 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이므로 2가 됨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결국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x값의 증가량이 t고 y값의 증가량이 루트 t이기 때문에 이 값이 루트 2가 되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t분의 1이 2가 되므로 t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여 OP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t제곱 플러스 t가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루트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최종적으로 루트 4분의 3이 되어 답은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얘네랑 A는 마이너스 1,1, B는 1,1, C는 0,2가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 얘네랑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DE, 직선 Y는 2K가 만나는 점을 각각 FE라고 하자. 사각형 ABED의 넓이와 CFG의 넓이가 같을 때 K를 구하시오. 우선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에다가 써주겠습니다. A는 1,-1, B는 1,1, C는 0,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좌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함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가면 좋겠고, 저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S1, 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두겠습니다. S1을 한번 구해볼게요. F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은 2k.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x는 로그 2의 k가 됩니다. 그래서 f의 x좌표는 이러하고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제가 y축 대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g는 마이너스 로그 2의 k, 2k입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는 2k-2고 fg의 길이는 로그 2의 k 제곱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S1은 로그 2의 k 제곱 곱하기 2k-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좌표를 구하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2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은 k입니다.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x가 1 마이너스 로그 2의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k, k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뒤의 좌표도 구해지게 됩니다. AB의 길이를 2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각형의 높이를 k-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의 길이도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로그 2k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k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를 또 x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로그 2의 k 제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려주면 2 마이너스 2 로그 2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D의 길이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구한 거를 토대로 S2도 구해보면은 2 마이너스 2 로그 2k 더하기 2 이게 이제 위 변과 아랫변의 합이고 곱하기 k-1 높이 곱하기 2분의 1를 해보면 S2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k 곱하기 k-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1과 S2의 넓이 같다 했으니까 같다고 두고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서 k-를 약분해주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제곱이 k분의 4이고 그럼 k세제곱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k는 4의 3분의 1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k는 2의 3분의 2 제곱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과정을 주고 있고 그 과정에 맞게 빈칸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단계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S세타, 삼각형 S세타의 넓이랑 그리고 T세타의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과정을 순서대로 말해줬으니까 저도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AB가 세타래요. CAB가 세타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 2세타니까 중심각인 COB의 크기는 2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POB, 삼각형 POB는 둘 다 이제 반지름이니까 2.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OQB가 2분의 파이래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점 Q는 PB의 중점이래요. 아, 얘네 둘이 같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둘이 같다. 이 정도로 알 수 있고 그 다음 POQ가 2세타래요. 그럼 얘도 2세타. 그리고 POQ가 2세타니까 사실 요 호에 대한 POQ는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타가 되겠다.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QD를 구하라고 하는데 삼각형 POB랑 QDB랑 닮음이란 걸 이용해서 QD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닮음이란 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어느 변에 대응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닮은 비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제시하는 삼각형 POB랑 QDB랑 닮음이 지금 OP랑 QD랑 대응이고 PB랑 QB랑 대응이고 OB랑 DB랑 대응이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QD는 사실 요거랑 대응인데 그럼 닮은 비가 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랑 이렇게도 대응인데 얘가 아까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닮은 비가 2대 1이구나. 왜냐면 2대 1. 그 정도를 알 수 있고 닮은 비가 2대 1이면 얘가 2니까 얘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QD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닮음이니까 각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POB의 각이 4세타예요. 그럼 QDB도 각이 4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QDB는 4세타이다. 그러면은 사인 S세타를 구하려면 이제 QD 곱하기 DB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4세타를 할 수 있죠. 넓이를 구할 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QD인 1 곱하기 DB도 사실 1이죠. 왜냐면 그 닮은 비에 의해서 이제 얘네 둘이 2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DB도 1이 될 거고 사인 4세타. 이게 S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T세타는 사실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T세타를 구하려면 결론적으로 PQ 곱하기 QC 곱하기 2분의 1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QC, CQ, QC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 접근할 때 이 변을 볼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요 변을 뺀 걸로 지금 CQ를 생각해 달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살짝 지웠어요. 조금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네, 그럼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PQ를 구해야 하는데 먼저. 네, PQ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얘가 2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이 삼각형에서 보면 PQ는 사인 2세타라고 하면 사인 2세타는 사실 2분의 PQ니까 PQ라는 건 2사인 2세타라고 할 수 있거든요. PQ는 2사인 2세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거랑 같게 지금 OQ는 직접적인 이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걸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OC에서 OQ를 빼서 OC에서 OQ를 빼서 QP를 구하자. CQ를 구하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OC는 근데 우리가 2라는 거 알죠? OC는 2고 OQ를 구해야 되는데 OQ라는 거는 어쨌든 아까 이렇게 제가 지금 삼각형 OQP를 임의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될 거고 얘가 2세타가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건데 이걸 이용해서 PQ라는 거는 2분의 PQ가 사인 2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PQ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OQ를 구할 때도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분의 OQ 이게 코사인 2세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OQ라는 거는 2 코사인 2세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들 다 알았는데 C세타를 구하려면 결국에 필요한 게 PQ 곱하기 QC 곱하기 2분의 1인데 왜냐면 얘는 그냥 직각이니까 뭐 사인 어떤 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PQ라는 거는 사인 2세타고 2사인 2세타죠. 정확히 여기 곱했으니까 2사인 2세타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 QC라는 거는 OC 즉 2에다가 OQ 이 코사인 2세타를 뺀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사인 2세타 곱하기 2 빼기 2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거는 결국에 OQ의 길이 즉 2 코사인 2세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나다에 해당하는 건 다 구했네요. 가는 1이고 나는 4세타, 다는 2 코사인 2세타. 그러면 1 곱하기 F 16분의 파이니까 얘를 그냥 4 곱하기 16분의 파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G 8분의 파이래요. 그러면 2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4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는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인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또 곱해야 된다. 그러면 4분의 루트 2 파이가 되고 답은 1번이 들어 하겠습니다.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 조건은 이러하고 로그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의 2분의 3제곱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양변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a의 제곱이 10의 세제곱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a의 제곱이 100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a는 31 블라블라 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알았으니 a는 1이 아닌 두 자연수를 했으니 2, 3, 4 어쩌고저쩌고 31까지가 a입니다. 이렇게 a가 이런 것을 구했고 이제 a가 만약 소수이게 된다면 가 조건에 따라서 b는 소수보다 크고 소수의 제곱보다 작게 되는데 b가 자연수이면서 로그 a, b가 유리수여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얘를 만족시키려면은 b가 a의 유리수의 제곱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b를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a가 1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은 b보다 작고 13의 제곱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로그 a, b가 그 유리수인데 그럼 b가 a의 2분의 3제곱 a의 4분의 5제곱 a의 6분의 7제곱 이라고 하면은 이 조건에는 성립을 하게 돼요. 하지만 b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 a, b가 유리수이려면은 b는 13, 13의 제곱, 13의 해제곱 이런 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a는 합성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p의 n제곱, q의 m제곱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때 p와 q는 소수이고 n과 m은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p의 n제곱 곱하기 q의 m제곱은 그 가의 조건에 넣어서 그래서 b보다
잡고 P의 2n제곱 곱하기 Q의 2m제곱 이렇게 돼요. 가족권에 넣어서. 그래서 이때 로그 A, B가 유리수가 되면서 A 플러스 B가 최대이려면 B는 P의 2n-1 곱하기 Q의 2m-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거 더하기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A가 27일 때가 최대인데요. 이건 이제 합성수를 다 넣어보면 돼요. A가 아까 2부터 31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다 넣어보면은 27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A는 3의 세제곱이고 B는 여기 넣으면은 3의 5제곱이어서 A 더하기 B는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5제곱이니까 27 더하기 243으로 답은 270이 되게 되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 정답률이 24.6%로 이 시험지 객관식 문항 중에서는 가장 정답률이 낮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시험지 객관식 문항 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간략히 보자면은 n에 관한 어떤 두 식이 있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x에 대해서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구간 내에 있는 fx의 최대값을 gn이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4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gk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표현 자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약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 두 끝점인 두 개 지금 차이가 빼보시면 알겠지만 6분의 3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파이. 따라서 이 2분의 파이라는 간격을 가진 구간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gn이라고 새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이 1이라면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되고 여기 1을 넣었을 때 6분의 3파이가 됩니다. 즉 0이 되고 여기 6분의 3파이인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최대값은 여기니까 여기에 뭐 y값을 a라고 하면은 이 n이 1일 때 최대값이 a다. 따라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G1은 A다.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대값에 대해 분석을 하려면은 먼저 이 fx의 대략적인 개형을 알아야 어디가 최대가 되고 또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기본적인 sin x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음수인 부분을 모두 양수로 올린 그래프입니다. 음수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 지우고 이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주기이고 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뒤쪽에 연결되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의 좌표를 알아야지 이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사인 그래프의 원형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보면은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운 여기가 y는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대칭축이라 이만큼 잘랐을 때 선대칭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좌표는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여기서 1이라는 최대값을 가졌지만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함수값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지점의 x좌표를 보자면은 fx가 0이 되는 지점, 즉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것 중에 지금 y축과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는 6분의 파이, 즉 sin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6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모두 그 분모가 6인 분수 형태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또 여기 대칭성 축에 대해 이렇게 대칭성에 의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가 지금 6분의 2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6분의 2파이인 여기가 이제 6분의 5파이에서 함수값 0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거리와 여기서 이만큼 거리가 같기 때문에 6분의 3파이만큼 더 간 여기를 6분의 6파이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함수에서 이렇게 최소값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그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를 띈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가졌지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또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인 상태에서 절대값까지 씌워가지고 요거를 잠깐만 이쪽으로 올리면은 2분의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칭축이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즉 통분을 하면은 6분의 9파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대칭성을 통해 여기 6분의 6파이인 부분과 6분의 9파이인 부분 사이 거리가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12파이인 지점에서 또 함수값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이제 6분의 2파이 부근인데 6분의 2파이 부근은 지금 대칭성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한번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6분의 2파이는 쉽게 3분의 파이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는데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이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6분의 2파이인 지점에서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또 여기 6분의 4파이에서도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6분의 7파이에 대해 함수값을 볼 건데 여기서도 지금 대칭성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6분의 7파이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값을 결과적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6분의 7파이인 부분에서 함수값 1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6분의 2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똑같이 6분의 2파이만큼 차이 나는 6분의 11파이에서도 함수값 1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6분의 8파이를 구해보자면 이제 그냥 이것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또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6분의 8파이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 여기서도 6분의 10파이인 상황에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구간의 길이가 6분의 3파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구간을 n이 1일 때부터 움직이면서 이제 최대값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n이 1일 때를 보면은 0에서 6분의 3파이만큼을 보고 있고, n이 2일 때는 여기 넣어봤을 때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4파이를 보고 있습니다. 즉 n이 1씩 늘어날 때마다 요 구간이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씩 이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무리수가 되게 하는 k개의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n의 모든 경우를 따지지 않고 무리수가 될 만한 그 후보군들만 추려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함수값 중 우리가 생각하는 무리수는 이제 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먼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 최대값으로 가지는 구간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함수값을 가지는 값은 여기 6분의 2파이와 6분의 4파이에서 이 함수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구간의 길이가 6분의 3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n이 1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n이 1이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n이 2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최적으로 딱 걸친다 해도 여기 이 부분을 포함했을 때 6분의 2파이를 포함하면 6분의 5파이인데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까지 당겨도 이제 여기서 끝까지 당겨서 구간이 만약 이렇게 6분의 4파이와 6분의 7파이인 이렇게 됐음을 가정했을 때도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값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 x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값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끝까지 당겨져 가지고 6분의 8파이와 6분의 5파이 이런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6분의 8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그 최대값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므로 값이 무리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값 중에는 그 오른쪽 구간인 6분의 n 플러스 2가 6분의 8이 되는, 즉 n이 6일 때 따라서 k가 6일 때 무리수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을 또 끝까지 당겨가지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 보자면은 이걸 끝까지 당겨서 6분의 10파이와 6분의 13파이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여기서 생기니까 최대값이 무리수가 되고, 그러면 이 앞 구간인 6분의 n-1파이가 6분의 10파이가 될 때, 즉 n이 11, 따라서 이 k도 n에 넣는 거니까 k가 11일 때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도 다 하나하나 확인하기보다는 이게 주기 함수니까, 그런데 주기가 지금 6분의 12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이 지금 6분의 n파이 형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k 값이 될 수 있는 게 6 플러스 12 L 또는 11 플러스 12 M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가 이게 L이 0일 때는 k6, L이 1일 때는 k가 18, L이 2일 때는 k가 30이 돼서 이렇게 3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고, M이 0일 때는 k가 11, M이 1일 때는 k가 23, M이 2일 때는 k가 25가 되어 이렇게 세 값이 나옴을 25가 아니라 35가 되어 이렇게 총 6개의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L이나 M이 더 커진다면 40을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4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되어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를 모두 더하면 위에서 24에서 30을 더하니까 54가 되고, 여기서는 34에서
5를 더하니까 34에서 35를 더하니까 69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또 더하면은 123이 되어가지고 정답 5번을 고르게 될 수 있습니다. 25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고 이 삼각함수가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미치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하면은 아마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를 그대로 뭐 대입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좀 간단한 계산을 위해 각변환을 시켜서 마이너스 4 코사인 이제 x 플러스 k로 놓고 여기에 이 주어진 점을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5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k가 7이 나오게 됩니다. 6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에 대하여 27의 a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a 제곱값을 구하시오. 먼저 얘를 t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의 제곱은 2t 플러스 8이고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돼서 t는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범위를 구하기 위해선 산술기하로 풀 건데 t의 범위는 이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t는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풀 건데 얘는 3의 a제곱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세제곱해서 얘를 유도해 준 다음에 넘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7의 a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a제곱인데 얘를 이제 3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t가 4인 것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답은 52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두 집합을 주고 있고 그리고 집합 안에 있는 원소 A 더하기 B의 값을 주고 그리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주면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지금 A 더하기 B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C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이 말 뜻은 A도 B도 C도 다 자연수라는 거고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도 다 자연수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사실 A 더하기 B, A랑 B랑 C가 다 자연수라고 하면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가 자연수다라고 하면은 되게 제한될 수 있는 게 얘가 자연수려면 A랑 B랑 C는 전부 다 2의 K꼴 2의 몇 제곱 꼴이어야 되는데 심지어 K도 자연수여야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이런 거 하면 분수처럼 되니까 그러면 K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A, B, C가 될 수 있는 값이 결론적으로 뭐 2, 4, 8, 16, 32 쭉쭉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A 더하기 B의 값을 줬네요. A 더하기 B의 값을 줬는데 A, B, C가 될 수 있는 값이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A 더하기 B가 24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안에서 나오겠죠. 두 개 자연수 더했을 때니까. 근데 여기서 24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8이고 B가 16인 경우 또는 뭐 A가 16이거나 B가 8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A가 8인지 A가 16인지 모르는 게 A, B, C의 뭐 대소 관계도 안 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제가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서 그냥 A는 8, B는 16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여기 이 정보를 줬으니까 함수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c가 12라는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는 일단은 3 더하기 4니까 더하기 로그 2의 c가 12라는 말이 되므로 로그 2의 c가 5입니다. 그래서 c는 2의 5제곱. 그러면 모든 원소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면 되죠. 24 더하기 32니까 56이 답이 8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인에 대하여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이의 모든 실근의 합을 fn이라고 하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보면은 일단 y가 n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의 제곱과 만나는 x좌표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의 주기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y가 1일 때부터 보자면 y가 1일 때 n이 1일 때부터 보자면 y는 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y가 1이고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나는 점이 여기서 좀 그림 못 그렸는데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f1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 경우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 여기를 만나는 곳을 A, B 여기는 C, D라고 하겠습니다. A, B의 나누기 2 A, B를 더하고 나누기 2 한 곳이 2분의 3이고 C랑 D 값 더한 값을 나누기 2로 하면은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AB 더하기는 3이고 C랑 D를 더한 값은 7입니다. 그래서 F2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N이 3인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Y는 3분의 1이 나오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D A랑 B 값을 더한 것을 나누기 해보면은 2분의 1이고 또 C랑 D를 더한 값을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5입니다. 그러면 또 A 플러스 B는 1이고 C 플러스 D는 5입니다. 그래서 F3의 값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fn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또 얘가 만약에 1이 아닌 홀수면 fn은 아까 구한 거 6입니다.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는 아까 구한 게 3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6 해서 4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45가 아니라 다시 3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5입니다.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그 삼각형 A점을 잡고 변 BC 위에 A점이 위치하도록 접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변 DF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변 AB는 변 AC고 각 BAC는 2분의 파이래요. 그럼 즉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네, 그러면 얘가 1이 될 거고 얘가 1이 될 거다.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게 DF의 길이잖아요. DF의 길이를 근데 모르니까 X라고 줄게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중학교 때 어떤 도형을 접는 거,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었는데 그런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중요시 됐던 것들이 그 접음으로써 생기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변이나 각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DF도 접어서 생기는 거니까 DF의 길이는 AF의 길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접은 거니까. 같은 원리로 D2의 길이를 뭔지 몰라서 그냥 Y라고 주지만 A2의 길이랑 똑같아요. 네. 그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은 또 AB랑 아까 AC랑 1이었잖아요. 결국에 두 변 둘 다 길이가. 그래서 이등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면 얘가 X니까 AF가 X니까 CF는 1-X가 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BE도 1-Y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각형 BD랑 삼각형 DCF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변 두 개를 알고 있고 사실상 각도 하나 아예 알고 있죠. 왜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 개는 4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네, 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지금 삼각형 BD랑 삼각형 DC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알려주고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사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인 법칙식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또 사인 법칙을 쓰기 좋게 4분의 파이라는 정보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한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삼각형 B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냥 임의로 R1이라고 두고 삼각형 DCF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두면 얘네 둘이 1대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지금 사인 법칙을 쓰면 4분의 파이를 아니까 사인 4분의 파이라고 두고 대변 Y. 네, 그리고 여기서는 사인 4분의 파이라고 두고 대변 X라고 두고 얘는 사실 2R1이고 얘는 2R2인데 얘네 둘의 비율이 2대1이래요. 근데 그럼 비율을 이용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분모는 둘 다 사인 4분의 파이로 같으니까 X랑 Y의 관계식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둘의 비율이 2대1이라 했으니까 얘에다가 사실 곱하기 2를 하면 둘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모는 같으니까 X에다가 2를 곱하면 그게 Y가 되겠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네.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또 결국에 삼각형 안에서 이동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쓰겠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까 말했듯이 접을 때 각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각이 지금 여기에 접혀지면서 얘가 90도인데 얘가 90도가 됐어요. 접혀지면서. 그러면 얘는 사실 얘가 전부가 파이잖아요. 180도니까. 근데 얘는 2분의 파이죠. 얘는 2분의 파이고 전체가 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를 각 B, D, E를 그냥 임의로 모르니까 뭐 세타라는 각으로 줄게요. 그러면 각 F, D, C는 제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타랑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번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즉 세타를 이용해서 아까는 4분의 파이라는 각으로 해봤지만 이번엔 세타를 포함한 사인 법칙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 BDE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사인 세타 분의 여기 대변 사인 세타 분의 1-y 이게 2R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DF죠. CDF에서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요것이 대변 1-x 이게 2R2다. 네, 요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y는 2x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x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도 식을 x라는 것으로 좀 바꿀 수 있잖아요. y는 2x라는 걸 아니까. 즉 그렇게 바꿔주면 sin 세타분의 1-2x 요게 2R1이고 그 다음에 sin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x가 2R2다. 근데 요거는 사인 2분의 파이라는 게 있으니까 각변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각변환으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부호는 안 변해서 그냥 플러스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1-x 라고 하고 이게 2R2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1-2x가 2R1이다. 요거를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는 1이라는 식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항상 변형을 하면 R1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1-2x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사인 세타만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쪽 항에 한쪽 변에 뭐 좌변이든 우변이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볼 수 있으면 사인 세타라는 것도 결국에 여기서 2R1분의 1-2x라고 볼 수 있고 똑같이 코사인 세타도 2R2분의 1-x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 제곱 한 다음에 더해서 1이다. 그걸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R1, R2를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걸로 제곱해서 더한 걸로 x 1을 라는 걸로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데 R1, R2를 지금 x라는 식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근데 아까 저희가 구한 식을 이용해서 R1, R2를 x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x를 통해서. 왜냐면 여기서 아까 저희가 구한 것 중에 이거를 처음 이용했잖아요. 사인 4분의 파이로 사인 법칙을 써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다가 y는 여전히 그냥 2x 라고 할게요. 얘도 결국에 x로 표현을 해줘야 편한 거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4x가 2R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는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x 그러니까 이게 2R2다. 즉 루트 2분의 2x가 2R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2R1 얘네 둘이 결국 더해서 즉 2R1분의 1-2x의 제곱 더하기 2R2분의 1-x 제곱 얘네 둘을 더하면 1이 된다. 근데 결국 2R1, 2R2 둘 다 x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하면은 둘 다 한 식이고 미지수는 x밖에 없으니까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x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df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 2R1의 제곱이랑 1-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따로 구해서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제곱하면 2분의 16x 제곱이랑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2분의 이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4x 제곱이랑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8x 제곱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얘는 2x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분을 해서 8x 제곱으로 분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4를 곱한 거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해서 이것을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x 제곱 곱해가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0이다. 그러면 x는 12분의 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가 12분의 5니까 p분의 q는 12분의 5.
즉 12 더하기 5는 17. 답은 17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정답률 5.5%로 이제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해설했던 21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간략히 보자면 fx라는 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고, gx를 이 fx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구간별로 정의를 하고 있고, gx에 대한 여러 정보가 나와 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은 모든 f(a-2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발문만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게 a와 k를 모두 구해야 할 것 같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fx가 미지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개형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함수 fx의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자면, 지금 k에서 0이 되고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울기가 왼쪽에서는 -1이고 오른쪽에선 1인 여기 뾰족점이 k, -4인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y좌표가 -4이기 때문에 x축은 대충 이쯤에 있음을 알 수 있고, k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y값은 어디에 있을지 특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y값을 그리지 않고 이 주어진 정보로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x에 대해 볼 건데, 이게 해설지나 대부분 풀이 그런 영상에서는 다 이 fx를 직접 넣어가지고 절대값을 벗겨서 구간을 직접 다 구하는 식인 그런 수식적인 풀이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합성함수 관점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를 활용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함수의 관점을 차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f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gx를 정의해 보면은 여기가 a-t가 되고, 여기 afx는 결과적으로 a의 t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gt로 새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gt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a가 감소함수일 수도 있고 증가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고, a가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gt의 그래프가 여기 0,1을 지나고 오른쪽에선 계속 감소하고, 여기서 t 대신에 -t를 넣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a가 증가함수일 때 개형을 살펴보자면, 여기 0,1을 똑같이 지나고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함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성함수 관점을 채용할 때 이제 이 속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속함수의 그래프는 x가 엄청나게 작을 때는 t가 엄청나게 큰 값을 가져서 x가 증가하면서 t값은 지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x가 k가 되는 순간 그때 t는 최소값 -4를 갖고 그 후로부터는 x가 증가할수록 t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함수의 개형을 통해 이제 겉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지금 x가 제일 작을 때 t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쪽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x가 이렇게 계속 커져서 t값은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x가 k가 될 때 t는 -4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4를 지나는 데까지 가서 이곳에서 끊기게 되고, 여기서의 x좌표는 k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x가 증가할 때마다 k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gx의 그래프가 y는 16과 교점의 개수가 3개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려면 y는 16이 이렇게 한 곳을 접하면서 뚫고 가는 개형이 나와야 하고, 이 부분을 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1이 16이기 때문에 뭐 1이 여기 있든 1이 여기 있든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이 K를 넣었을 때 1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를 이제 여기 만약에 이 함수에 넣어 본다면, 여기 먼저 FK를 구했을 때 FK가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고, 이 fx의 함수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위쪽을 따라간다면 a의 사승이 되어 결과적으로 a의 사승이 1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a는 2라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때 설정한 a가 0과 1 사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답이 될 수 없어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a가 증가함수일 때의 개형을 살펴보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x가 증가할수록 t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는데,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면은 이쪽까진 증가하다가 t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t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약간 증가하고, 여기 마이너스 4, 즉 x가 k일 때를 기점으로 다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가 y는 16과 교점의 개수가 3개라 하였기 때문에 y는 16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고, g1이 16이기 때문에 여기가 16이거나 여기서의 함수값이 16이거나 k에서의 함수값이 16이거나 이곳에서의 함수값이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g1이 16이기 때문에 먼저 1이 여기 있을 경우, 1이 여기 있을 경우, 1 여기 있을 경우, 1 여기 있을 경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1이 k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16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k를 넣는 건 아까와 동일하니까 이제 이 식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a의 값이 2로 확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16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절대값에 넣어 보면은 이게 fx가 됨을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수가 되어 가지고 부호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 f1의 값이 k-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의 k-5가 a의 사승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의 값이 9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k가 1인 경우를 볼 건데, 이는 굳이 수식을 세우지 않아도 그 말 그대로 k가 1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k가 1보다 작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와 동일하게 k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16이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a의 값도 이때는 2로 확정이 되고, 아까와 k를 넣었을 때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은 상태로 나와서 k-3이 되고, 마이너스 k-3이 되고, 마이너스 k-3의 값이 이제 4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7이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fa-2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a가 모든 상황에서 2이기 때문에 모든 f0의 값을 구하는 거와 똑같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f의 값이 k가 9일 때, k가 1일 때, k가 마이너스 7일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0을 넣어보면은 여기선 5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서는 3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모든 값의 합은 5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